자, 이제 제5편 행정구제 자, 1장 손해배상이 있습니다. 자, 1번 공무원은 국가에 대한 구상권이 인정된다. 즉 경과실이 있는 공무원은 책임이 없죠. 그러니까 국가에 대한 구상권이 인정되죠. 이게 국가의 공무원에 대한 구상이 아닙니다. 국가의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은 공무원에게 중과실이 필요하지만 공무원에게 경과실이 있으면 책임이 없으니까 다시 공무원이 피해배상한 경우에 국가에 대해서 구상권을 인정할 수 있는 거죠. 2번 대집행 권한을 위탁받은 한국토지공사는 국가배상에서 행정 주체로 파악되죠. 공무원으로 파악되면 경과실인 경우에는 책임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행정 주체로 파악하게 되면 중과실이든 경과실이든 토지공사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3번 직무집행에 의사가 없다 하는 경우에는 직무에 포함될 수 있다. 언제? 직무로서의 외형만 갖추면 가능하죠. 4번 철도 공무원이 관여한 사고에는 우리 판례상 민법을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철도 시설물의 하자로 인한 것은 국가배상법이지만 철도 공무원이 관여한 것은 오히려 민법을 적용했다는 게 좀 특이한 사건이었죠. 5번 국회가 입법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국가배상이 가능하다 할 때 그 입법 의무란 구체적 입법 의무가 인정이 돼야 됩니다. 구체적인 의무가 있는데 안 하면 위법이 되거든. 6번 처분이 항고송에서 취소가 되면 이꼴 위법한 것으로 인정이 된 거죠. 그러면 고의과실이 인정된다? 인정되려면 공무원이 위법하게 행위하면은 보통은 고의나 과실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위법하다는 것과 고의 또는 과실은 서로 성질이 다른 요건이기 때문에 곧바로 고의과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랬죠? 그래서 곧바로냐 보통이냐 보시라고 그랬고 7번 주의 능력의 정도는 공무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국가가 책임지는 거죠. 그때 누구에게 있어야 되느냐? 그건 가해공무원입니다. 국가가 아니라. 그러나 과실이 있다는 것은 능력이 되는데 게으른 거죠. 그래서 그 능력의 정도는 가해공무원이 아니라 평균적 공무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렇게 해서 과실을 객관화시킨다 이렇게 하죠. 8번 행정규칙을 위반한 행위는 즉 A를 위반한 B죠. 원칙은 위법하지 않지만 국가배상에서는 광의로 파악하기 때문에 위법으로 인정된다는 것이 다수설입니다. 판례도 위법 개념을 광의로 파악하지만 행정규칙 위반을 위법하다고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그 차이죠. 9번 화재로 인한 사망은 누구 잘못이다? 식품을 담당하는 담당 공무원이 아니라 화재 예방을 담당하는 소방 공무원이 업무를 게을리한 행위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거죠. 10번 국가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사무가 지방단체 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즉 기관 위임 사무 국가는 사무 주체로서 배상 책임이 있고 지방은 비용 부담자로서 책임이 있는 겁니다. 선택적 청구가 가능하다 이렇게 했겠죠. 그 다음 11번 비용 부담자에는 적어도 형식적 비용 부담자가 포함된다는 것은 아무도 이견이 없죠. 실질적 비용 부담자가 포함되는지는 학설들이 믿지만 판례 입장도 명확하지는 않다. 하지만 어쨌거나 판례도 형식적 비용 부담자, 즉 대외적 비용 부담자는 반드시 포함됩니다. 12번 공익근무요원은 이중배상 제한 규정상 군인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 맞죠? 공경, 전향공경 그랬죠? 전투경찰, 향투예비군 대원은 포함되고 공익근무요원, 경비교도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때 군인 등이라는 것은 피해자인 군인을 말하는 거죠. 13번 경찰서 숙직실에서 순직한 사건에서 숙종배 그러죠. 숙종배, 숙전배 했죠. 숙직실 사건은 이중배상 의미를 전투훈련 등으로 한정하기 때문에 그 숙직실은 전투훈련 관계된 시설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중배상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배상이
긍정되었습니다. 배상이 제한되는 게 아니다 이기 때문에 배상이 된다. 그래서 숙전배, 숙직실 사건은 전투훈련으로 한정하고 배상은 인정했다. 이거 기억하시려 했죠. 순일면 하죠. 순찰차 사건은 일반 직무집행으로 확대해가지고 국가가 면책이 되었다. 즉 배상이 부정되었다. 서로 반대죠. 14번 국가 배상을 받은 이후에는 즉 배상을 먼저 받고 그렇다면 국가유공자법상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죠. 이 법은 국가배상법과 다르게 어떤 이중배상 제한 규정 같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배상받은 이후에도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거죠. 15번 국가배상의 장기소멸시효 즉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원래 민법상 10년인데 국가재정법상 5년으로 되어 있으니까 5년으로 하죠. 그래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5년으로 한다기 때문에 그때 특별하다는 것은 단기만 뜻하죠. 그래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거는 5년보다 짧으니까 3년이 되는데 불법행위 있은 날로부터 10년, 10년은 5년보다 길기 때문에 10년을 빼고 5년으로 대체가 되는 거죠. 16번 공무원이 출근 중에 자기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에는 이때 운행자는 공무원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경과실인 경우에도 책임을 지는 거죠. 공무원은 국가배상법상 책임은 중과실일 때만 지는 건데 자동차 손해배상법상 책임은 경과실인 경우에도 책임을 집니다. 17번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상 공무원이 운행자인 경우 그때는 공무원이 운행자니까 경과실인 경우에도 책임을 진다 그 말이죠. 18번 영조물에는 사실상 관리하는 경우도 포함되죠. 그래서 정당한 권한이 없어도 일단 국가가 관리하고 있으면은 그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관리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 19번 국도에 떨어져 있는 쇠파이프에 맞아 사망한 사건에서는 즉 주관적인 규칙 사유가 없어서 하자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주관설 입장에서 국가 책임을 부정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시간적, 장소적 관리 가능성이 없어서 하자가 없다고 하는 것은 주관설이고 불가항력이다라고 표현하면 객관설인 거죠. 근데 이 사건에서는 하자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주관설 입장에서 국가 책임을 부정했습니다. 20번 소음 등 피해를 인식하고 이주한 경우에는 가해자의 면책이보다 알고 들어갔으니까 적극적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죠. 그죠? 가해자가 책임이 좀 줄어드는 거죠. 21번 신호기의 설치 관리자가 지방경찰청장 등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국가는 비용 부담자입니다. 뭐냐면 신호기의 설치 관리자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래서 그 지방의 사무를 경찰청장에게 기간 위임한 겁니다. 이 당시에 경찰의 조직이나 경비는 모두 다 국가가 부담합니다. 그래서 지방은 사무주체로서 책임지는 거지만 국가는 경찰에 대한 봉급 부담자, 즉 봉급 비용 부담자로서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죠. 제3장 행정상 손실보상. 1번 일반 사용으로 인한 손실은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지 않죠. 일반 사용이란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하는 건데 즉 공사하느라고 그 이익이 제한되는 것은 사회적 제약에 불과한 겁니다. 2번 손실보상은 개선일 할 때 개별불 지급이 원칙이죠. 개별불, 선불, 일시불. 3번 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재개를 신청할 수 있다. 누구? 즉 재개를 신청하는 것은 사업시행자만 할 수 있고 토지 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재개를 신청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는 재결 신청권, 토지 소유자는 재결 신청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4번 손실보상액을 평가할 때 즉 가격 변동을 고려할 수 없다. 어떤 사업, 즉 당해 사업 관계된 가격 변동은 고려할 수가 없죠. 그러나 다른 사업 관계된 것은 고려할 수 있습니다. 5번 토지 소유자는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매수하는 사람은 사업 시행자죠. 협의 취득하는 사람은.
토지수용위원회에게는 토지의 수용을 청구할 수 있죠. 6번 잔여지 수용 청구권은 즉 청구권이라 되어 있지만 사실은 형성권이다. 따라서 일방의사로 효과가 발생한다 그랬습니다. 7번 농업 손실에 대한 보상 청구권의 쟁송 형태는 즉 하사농주 하죠. 농 현행 판례상 당사자 소송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8번 환매금액의 증감을 구하는 소송은 즉 환매권의 존부 확인이나 환매금액의 증감은 환타 아니고 환싸 했죠. 사법관계니까 민사소송이죠. 원래 보상금 증감을 구하는 소송은 형식적 당사자 소송입니다. 그러나 환매금액 증감은 민사소송입니다. 9번 현행법상 이주대책 실시 여부는 즉 재량에 속한다 하는 것은 입법재량입니다. 입법부가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냐 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냐는 입법부 마음이죠. 현행법상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부에게는 재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입법재량 있고 행정재량이 없죠. 10번 분리이론은 위법 무과실 침해 행위에 대해서 즉 뭘 인정한다? 경보 분취죠. 취소를 인정한다. 그래서 경계이론은 보상 규정 없을 때 보상을 인정하지만 분리이론은 보상은 안 되고 원칙대로 위법하니까 취소만 가능하다라고 인정하는 견해입니다.